30대 여자들은 문빠일까? 아니, 저도 진짜 놀란 게 그 국회에서 난리부르스 문빠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여자들, 30대 여자들이 거의 70%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필름 보세요.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는 20대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네. 30, 40대는 좀 작가님한테 일단 묻고 싶고요. 네. 20대는 지금 가장 대한민국 건국 이래 네.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건국 이래 가장 남혐 여혐이 심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서 남성의 뭐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해를 가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좀 없으시니까 이 싸움이 더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이수역 사건도 생기고 네. 뭐 네. 홍대 몰카 사건도 생기고 네. 이러면서 워마드도 있고 네. 뭐 저는 그런 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변을 봐도 좀 남자와 여자들의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는 정말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엔 저희 가족들 중에 한 명은 남자고 그렇죠. 가족 중에 한 명 여자일 거 아니에요. 뭐 모든 가정이 그런 건 네.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면 이게 결국엔 가족의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래 좌파들은요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가족 제도라든가 결혼 이거는 소유관계다, 네. 오너십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한동안은 이제 공동 생활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망할 정도가 아니라 물란한 정도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에서 성의 독점 이게 이제 부부관계 결혼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에 대해서 다 나누자, 쉐어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고 한다. 진짜 남자와 여자는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미워해야 되나? 그러니까 20대 여자고 20대 남자들은 서로 그냥 보면은 무슨 늘 전쟁 중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됐죠? 일단 저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뭐 무슨 무조건 여자라고 싫다? 이런 것처럼 바보 같은 기준이 어딨나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역으로 나눠서 욕을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넌 바보다라고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완벽하게 이분법으로 그냥 반은 나랑 적, 반은 나랑 뭐랄까 아군. 이런 거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지. 혹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뭔가 빅팀 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된 것 같이 느껴지고 어딘가에 탓을 해야 되는데 그 탓을 할 때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페미니즘 열풍도 있었고 미투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편향이 돼서 남녀여혐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남성들은 더 분노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빨리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패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한 2, 3년이 지나면 좀 페이드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완전 케이오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도 이렇게 폭망이고 일자리도 없는데 게다가 뭐 주머니에 돈도 없어서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남자 여자는 싸우고 있고. 그렇죠. 그것도 험하게 싸우고 있죠.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근데 이제 20대 남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보다도 훨씬 더 낮다는 거. 이거는 아주 전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0대 가운데서는요,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골이라든가 또는 뭐 도시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대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옛날에 이제 저랑 같이 당했던 분들한테, 한나라당 했던 분들한테 들으면 정말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는 거에 이제 꽂혀 있고, 근데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군대 문제. 군대 문제는 사실 이게 저희 역사가 좀 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대를 여자가 그러니까 국방 의무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퍼블릭 섹터에 들어갔을 때 좀 약간 추가 점수를 주자라고 했을 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모르겠어요. 뭐 간접적으로 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지고 있고 남자들은 20대 초반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 갔다 오면 사실 시간을 꽤 많이 잃고 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해보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저희가 나이가 많아져요. 뭐 거기다 유학까지 해버리면은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신규 입사할 때 그 나이가 되기 본인은 때문에. 어땠어요? 저는 30딱 30에 입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30 입사했는데 동기가 이제 뭐 23도 있었고 24도 있었고. 네. 그러면 사실 갭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위에 윗사람이 그러면 여성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는 아니었는데 딴 팀에는 윗사람이 여성분들이 많았죠. 네. 뭐 물론 회사에서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것도 되게 큰 요소잖아요. 뭐 돈, 시간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좀 남성들에게 좀 불리한 부분은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만 볼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 이제 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가거든요. 그렇죠, 가죠. 네, 저희 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국방부 장관분이셨는데 진정한 페미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헌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공론화해서 다 같이 좀 싸우지 않고 좀 줄 건 주고 받 건 받고 해서 서로 이게 혐오라는 감정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혐오는 사실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당하게 맞서서 자기 의견을 내면서 싸우든지 뒤에서 혐오하고 뒤에서 긁는 거는 용감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하는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해서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신지혜라는 그 여성 후보가 나왔을 때 꽤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즘 후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꽤 득표했어요. 근데 아까 그러면 30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30, 40대가 열광하는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의 지지 기반은 30대 여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여성들은 어떠냐?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정말 아이 낳고 또 육아를 하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욕구는 있는데 그 육아라든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했지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시스템을 구비해주지 못한 지금의 정부 체제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좌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전 세력이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이 전 정권 때문에 못하고 나왔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30대 여성들,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회적인 욕구는 있으나 그것을 좌절당한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자판에서 말하자면은 키보드 워리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키보드의 여전사인 거예요. 전에는 키보드 워리어가 뭐 20대 남성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30대와 40대 초반의 여성들. 그러니까 아마존에스 워리어, 아마존에스 키보드 워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제가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뭐냐면은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김종숙 여사가 이제 외국에 갔다 하면 여사님은 어쩜 저렇게 패션 센스가 훌륭하실까? 우리 여사님은 너무 지성적이고 우리 여사님은 너무 태도가 우아하시고 저 옷은 너무 패션 센스가 좋아요 하면서 달님 얼굴 보셨죠? 그 미소 보셨죠? 얼마나 잘생겼나? 저에서 보면서 진짜 내가 이러면서 정말 제가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불만을 치환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걸로 바꿔치기 한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은 30대라든가 40대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막 울면서 이러면서 막 뛰어요. 막 너무 그러면서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30대였던 여성들이 지금 40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30대 여성들은 육아의 스트레스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는 워리어 아마존에스인 겁니다. 이게 주변에서도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열렬하게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분들이 그러면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것 때문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은 잘 못합니다. 못하고 약간 이미지 얘기 많이 하고 맞아요. 그리고 외모 얘기, 이미지 외모, 이미지 외모 여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좌파들은 원래 공부를 안 하는데 이 키보드 워리어들도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조국 수석이 진짜 담화문,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걸 발표했는데 그게 막 그 여성 여초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청와대 청원하는데 막 해줘야 된다고. 뭐 기가 막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좋아하는 이유도 보니까 잘생겨서요. 네. 뭐 이 터틀넥이 너무너무 어울린다는 둥, 뭐 머리 스타일이 좋다는 둥.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얼마나 일을 못하고 조국 수석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신재민 건이라든가 김태우 건이라든가 민간 사찰 다 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그 행정관이 비밀서류 잊어버린 거라든가 그 별다방에 출몰한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덮자고 하고 이거는 정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목 자르라고 날려버리라고 청와대 청원을 해야 제대로 된 건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저는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잘생긴 외모와 키 큰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돼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에 무조건 매몰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이 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20대, 30대 여자들의 그 문파,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내용 없는 외모,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의해서 열받은 열폭이다.